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어떠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자신의 열정을 모두 불태워서 더는 어떠한 열정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소위 하얗게 불태웠다 이 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직장인들만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걸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대학생들은 물론 또 취업 준비생까지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졸업 후에 이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만 또 취업이 언제 될지 기약도 없고 네. 또 계속해서 불합격 통보도 들려오고 또 근데 나는 안 되는데 주변 친구들 되는 걸 보면 없던 그 번아웃 증후군도 충분히 생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 가뜩이나 취업 문턱이 높아졌는데 주변에서 성공 소식 막 들려오고 나는 또 취직을 못하고 이러고 있나 많이 자괴감에 빠지실 텐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인생의 기준은 항상 본인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조금은 천천히 본인한테 집중해서 준비하시다 보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누구보다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화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할게요. 기다려 내가 왔잖아 baby. 네, 2018 상반기 대기업 공채, 과연 이번 채용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도전한 취준생분들이 합격을 했는지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무엇을 더 갈고 닦아야 할지 알아보는 상반기 공채 결산 하반기야 기다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취업 컨설팅계 힐링 요정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인적성이 한창 진행 중인데 좀 소식들이 그것도 어때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그런데 힐링 요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대본 요거 못 봤거든요. 아 정말요? 많이 당황스럽네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 마음에 너무 들어요. 35살의 요정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은 노동절입니다, 여러분. 네. 노동 반갑습니다. 요정이네요. 노동 요정이라 보시면 돼요. 노동 요정. 오늘도 화이팅. 네. 보시죠. 네, 요즘- 제자들 네. 조금 좋은 소식 있나요? 그렇죠. 인적성을 많이들은 가는데 나올 땐 기분들이 다 안 좋아요. 아, 그쵸. 기본적으로 잘 봤다고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대부분이 좀 찝찝하다, 아쉽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 편인데 그래도 면접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면접 한 군데는 꼭 인적성을 통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최소 문제집을 3권에서 5권 이상 푼다면 최소 한 개 기업 정도는 가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은행이 한번 필기고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목격했는데요. 힘들어한 만큼 다른 분들도 힘들어하는 거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사실 공채란 게 치르기 전 그리고 치르고 난 후에 뭔가 조금 명확한 진실 같은 게 밝혀지면 좋을 텐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뭔가 떨어지고 나면은 스크리닝이 있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뽑았길래 나는 떨어지고 쟤는 붙었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 2018년 상반기 SK그룹 공채가 이제 진행 중인데요. 네. 면접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서류 전형부터 최근에 있었던 인적성까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상반기 공채 SK그룹 되짚어볼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공채를. 네, 사실 제가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편하게 한다면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좀 많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공계 분들과 인문계 분들 편차가 좀 큰 편인데요. 네. 이공계 분들은 그냥 축제죠. 아. 네, 그러니까 많이 뽑고 편도 가릴 만큼 웬만하면 이노베이션과 이제 하이닉스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세 자릿수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지원. 물론 그 안에서의 경쟁은 치열했지만 서류 전형에서만큼은 조금은 인문계 학생분들보다는 여유가 높았고요. 반면에 인문계 분들은 소위 이제 있어 보이는 계열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통신사라던가 이노베이션의 비즈니스 직무 같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직무, 참 다니고 싶다 이런 느낌들의 채용 설명회를 방문은 많이 하셨지만 정작 뽑는 경우는 많지도 않았고요. 뽑을 사람만 뽑는 뽑사법 이런 특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양극화가 돼 있는 게 이번 SK그룹 상반기 공채 전형 지원의 특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공계 분들은 축제라고 할 정도로 비유를 해주셨고 인문계 학생들은 뽑사뽑 정말 뽑을 사람만 뽑혔다 비유를 적절히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SK그룹 상반기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전체적인 규모를 그룹사에서 밝힌 거는 2015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반기 공채 때는 전 계열사에 한 1,000명 단위의 사람들을 뽑는 편입니다. 각 계열사마다 상이하지만 하이닉스와 이노베이션 중심으로 3자릿수 채용, 그리고 나머지 계열사들이 2자릿수 채용을 이루는 걸 비추어 볼 땐 최소 800에서 1,000명 단위의 채용이 있지 않았을까 전망은 하지만 채용 숫자를 해마다 줄이고 있기 때문에 네. 3자릿수의 채용이 그룹사 전체에 있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도 뭐 100대 1의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계열사마다의 경쟁률은 무의미합니다. 네. 경영지원과 같이 일부 그 소수의 직무들을 네. 뭐 수백 대 1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률을 가늠하는 건 의미가 없겠고요. 많은 지원자들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SK그룹 상반기 채용은 뭐 아무래도 인턴을 뽑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신입 채용을 원하는 지원자들의 지원 폭이 그렇게 넓진 않고 좁은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학력이나 영어 등 스펙을 초월한 선발 방식인 SK 바이킹 챌린저 채용 전형이 주목을 받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할 겁니다. 이제 2014년도, 15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처음 도입될 때는 이제 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그때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 같은 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력 자체가 튀시는 분들, 뭐 어디 게임 BJ를 하다가 뭐 갑자기 취업을 하시겠다고 한다거나 실제로요. 예, 그렇죠. 아니면 뭐 데크레이션 강사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좀 독특한 이력이지만 소위 열정과 도전이라는 이 회사의 캐치프라이즈에 걸맞는 그런 이력만 탄탄한 분들이 좀 오셨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일반 지원자분들도 본인의 특별한 경험들이 없더라도 본인의 이력을 잘 정리해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십니다. 실제로 제 학생 중에 정모 학생, 이름까지는 밝히긴 그렇지만 그 뉴스 촬영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실제로 조선시대 보부상 복장을 직접 본인이 입고 면접장에 갔다고 합니다. 와, 아 그리고 면접을 봤다고요? 네, 저와 이제 홍쌤 수강생이기도 한데요. 그분 아마 이 영상을 나중에 보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 복장을 입고 실제 면접장에 갔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지원자들이 예, 많은 것 제가 같은데 많이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킹 챌린지 채용 전형에 점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인턴 뽑는 비중이 늘면서 좀 신입 공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만큼 빡빡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갈수록 지원자분들의 그 상향 평준화되는 것들에 있어서 차별화가 좀 있는 지원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이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이제 그 그룹 공채를 하게 되면 계열사별로 이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계열사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계열사를 선택하는데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이 회사는 팁이라고 드리긴 좀 민망할 만큼 많은 지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본인 전공을 잘 살릴 수 있고 해당 산업이 뭐 특히 반도체라든가 이노베이션의 여러 사업들 뭐 이런 것들 사업과 전공만 잘 고려한다면 이공계분들의 지원은 뭐 당연할 것이고요. 인문계분들 같은 경우는 전공은 물론이고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본인이 관련된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 나와 좀 연관이 있는 곳들에 대한 지원으로서 뭐 계열사의 어떤 경쟁률보다는 본인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의 어떤 접근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각 전형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소서에 대한 SK 그 그룹의 자소서에 대한 체감 난이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은 체감 난이도는 준비를 한 분은 오히려 쉽다고 하시고요. 아, 네. 처음 하는 분들은 좀 이게 되게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네. 사실상 그 글자 수가 천자 단위로 진행을 합니다. 글자 수가 되게 길게 진행이 되는 식인 자소서가 있는데요. 문항은 총 3개, 적게는 4개, 많게는 5개까지 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위 이제 NCS 기반의 경험을 묻는 문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도전적인 목표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등 일단 살면서 도전적인 상황 자체에 대한 정리를 평소에 안 하신 분들일수록 본인이 좀 엄하고 모호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다른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이제 신 HSK 5급을 보유하고 있는데 6급에 도전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그래서 그 6급의 도전의 그 여정, 인강 수강, 학원 결제 뭐 이런 여러 노력들 끝에 마침내 6급 달성. 실제로 제가 첨삭한 자기소개서 내용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막연하게 접근을 하면 현업 담당자, 인사 담당자가 같이 평가를 하는 이 SK그룹 자소서 평가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적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제 본인이 어떤 내용을 전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리, 나에 대한 정리, 경험에 대한 정리가 평소에 좀 더 이루어지신 분일수록
가능하시겠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SK그룹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시라면 무조건 문항부터 보기보단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담으면 좋을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을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노력이 미리 갖춰진 분일수록 작성이 좀 쉬운 편이고요. 그런 게 작성이 안 돼 있다면 어느 순서부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모호해지다가 그렇게 마감날 제출을 급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자소서 트렌드가 직무 역량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을 묻다 보니까 많이 써본 분들은 이제 이런 게 조금 정리돼서 손쉽게 쓸 수 있었던 반면에 처음 쓰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그러면 특히 어떤 문항을 쓸 때 조금 더 어려워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지원자분들이 지원하시는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땐 두 가지 문항이 좀 어려워하셨습니다. 네. 뭐 숫자로 넘버를 드리기보단 문항을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문항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문항인데 도전적인 어떤 목표 혹은 도전적으로 나에게 있어 좀 도전적인 상황에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노력을 해왔던 경험을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문항을 검색해서 찾아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목표 상황, 즉 도전적인 목표라는 그 상황, 이 도전적인 목표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들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본인이 단순히 자기개발적으로서 학업으로서의 내용을 담아주기보다는 단체 활동 속에서 나의 역할을 다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본인의 역할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자작자동차 동아리를 동호회 출신으로서 어떤 대회에 나갔는데 본인이 리더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나에게 있어 리더의 역할인데 전체 팀원 8명 중에 1명이 빠졌어요. 7명인데 이 한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마감 기한은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다가옵니다. 이 친구의 역할을 7명에게 나눠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역할을 내가 다음과 같이 어떻게 계획을 해서 비록 나도 일정이 있고 바빴지만 내 역할을 그 이상을 내 몫을 또 해내서 슬기롭게 일을 극복했던 뭐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할 것이고요. 네. 또한 본인이 어떤 지식이 좀 채워져야만 이 공동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지식이 모자른 관계로 학업 외적인 시간을 혹은 주말에 시간을 쪼개서 좀 더 내가 노력을 해왔고 부족한 지식을 메워서 전체의 어떤 과제 발표라든가 어떤 대회에 진출함에 있어서 도움을 줬던 식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수고스럽지만 노력을 더해야만 했던 좀 도전적인 목표라는 어떤 그런 한정된 목표를 뛰어넘는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특히 남성 지원자분들, 이공계 남성 지원자분들은 군대 때 일을 떠올리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현역이든 공익이든 뭐 면제든 누가 됐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 번쯤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지만 노력을 해서 전체를 위해 희생을 했다거나 뭔가 도전적이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이런 좀 넓지만 크게 두 가지 축으로서 본인들이 어떤 경험을 쓰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뒷부분에 나오는 문항입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을 좀 남과 함께 슬기롭게 협업을 해서 극복을 했던 내용으로 담아내야 됐던 문항이 있었는데요. 이 문항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접근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지원자가 혹은 다른 함께했던 분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갖고 공동의 목표 달성으로 협업을 했던 쪽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했는데 협업 경험 자체를 좀 일방적으로만 정리를 했다. 이를테면 소통을 잘해서 극복했다. 식으로만 평소의 경험을 정리를 하고 접근을 하다 보니 내 자기소개서 내용이 아무래도 좀 식상해지고 적지만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겠죠. 실제로 첨삭을 하고 보면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본인이 그냥 위축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서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되게 쭈뼛쭈뼛하면서 좀 자신감을 못 느껴 하시는 이공계 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네. 뭐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해당 경험의 사이즈가 묻는 문항의 의도에 맞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또 작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1번이랑 4번 문항이 조금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1번 문항이 이제 도전적 목표를 극복했던 경험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취준생분들이 도전적 목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도전적 목표 상황이라는 게 조건이 이제 개인 활동보다는 단체 활동에서 이루어진 걸 찾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거 외에 그 도전적 목표 상황에 좀 필요한 조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당연히 나에게 부여될 만한 목표가 있을 것이고 네. 그 목표보다 더한 노력이 있다. 즉 100%만 하면 되는데 내가 120, 130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그 상황이 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역할이 좀 드러나야겠고요. 따라서 나에게 부여된 목표, 나의 역할, 그래서 도달했던 그 이상의 목표. 최소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나와주면 좋고요. 목표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 처리를 했거나 과제를 수행했거나 단순히 발표를 한 것에 불과한 건데 거기에다 억지로 의미를 부여했다간 면접 때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 그냥 남들이 한 얘기에
본인이 이거 얹은 거 아닌가요? 아닌데요? 라고 또 싸우면 안 되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즉 전형적으로 면접 전형까지 염두에 둔 글이 기고가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활동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특히 이제 컴퓨터 공학도 분들 본인 혼자 파이썬 만지고 R 만지고 막 혼자 막 그냥 뚝딱뚝딱 그냥 책상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고민하셨던 분들 그런 경우에 한해서라도 뭐 자기개발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교수님의 어떤 연구 과제라든가 뭔가 조금이라도 본인이 졸업 작품도 그렇고요. 조금이라도 본인이 남과 함께 했던 그 무언가의 활동이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뭐 그걸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개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죠. 본인이 이거를 꼭 기한 안에 완성을 해야 됐는데 시간이 없었지만 내가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원했던 그 자격 취득은 물론 이러한 활동까지도 겸했다. 뭐 이런 식의 구성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첫 쌤이 말씀해주신 세 가지 포인트는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덜했던 문항도 있었나요? 오히려 경험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진짜 왜 지원했냐는데 아니면 해당 직무와 적합했던 어떤 노력을 보여달라 이런 류의 문항들을 오히려 좀 쉽게 접근하시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SK 계열사들의 자소서를 보면은 1-1, 1-2, 2-1, 2-2, 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도 아니고 이렇게 문항이 나뉘다 보니까 이거를 꼭 다 기입해야 되냐? 아니다, 뭐 기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막 갑론을박 취준생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어떤 게 정답일까요? 다 쓰는 게 맞는 건지. 그렇죠. 다 쓰는 게 좋겠죠. 무조건 다. 아 그럼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비유가 적절치 모르겠지만 오늘이 노동절이니까요. 그 회사에서 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또 쉬기가 또 민망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나는 나올 테니 자네들 푹 쉬도록 해. 아, 이 마음은 되게 어떻습니까? 가슴이 좀 막히죠. 비유가 적절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와야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좀 불편하듯이 1-1과 1-2가 있는데 1- 뭐 있으면 써보셈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안 쓰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길게 글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한 500자 정도 분량을 채울 수만 있다면 약식으로도 좋으니까 좀 경험을 좀 요약적으로라도 적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제 자소서 작성을 하실 때 괜히 찝찝함을 남기는 것보다는 맞아요. 그냥 뭐 요구하는 거를 다 쓰시고 좀 후련하게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SK 공채가 또 하반기나 뭐 내년에 또 뜰 텐데 다음 시즌을 준비할 때 좀 자소서 작성에 유념해야 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방송 출연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네. 요 얘기만 벌써 한 4번을 여러분께 네. 전해드리는데요. 분명히 비방 좋아하시네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항의 의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정해져 있는데 문항의 패턴이나 표현이 일부 바뀌는 것뿐입니다. 해당 회사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 비전에 입각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결국 본인이 해당 회사에 적합한지를 묻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기존에 기출됐던 문항들을 한번 쓱 보십시오. 문항들이 조금씩 변형이 있지만 의도는 같기 때문에 의도에 집중을 해서 접근을 하자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네. 결국 그 의도를 기반으로 경험을 통해 이 지원자가 뭐 도전 의식이 있는지, 뭐 능력이 있는지, 어떤 협업의 가치를 갖출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소위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 작성,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 작성에 익숙해지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의 핵심 가치, VWB를 통한 수펙스 인재. 이따 끝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당 회사가 이런 인재상이나 내용들을 왜 그렇게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적었는지를 이해해 보시고요. 해당 어떤 인재와 핵심 가치의 어떤 방향에 맞게 내 과거 경험은 그렇게 있었는지를 한번 비추어 보면서 평소에 병원 전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면접 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면접 때 경험을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계속 물으실 텐데 피상적으로 묻는 말에만 답을 하면 안 되고 그 경험이 결국 회사의 이런 인재의 모습,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면모와 결부지어서 연관지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협업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가 아니라 이러한 목표 때문에 협업을 하여 좋은 결과를 냈다는 식으로 기술이 될 수 있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답변이 될 수 있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그만큼 괴롭게 좀 취업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자소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인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의 인적성, SKCT 이거는 뭐 악명이 높기로 좀 유명한데 사실 다른 대기업들보다 난이도도 굉장히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번 시험은 좀 어땠나요? 예, 뭐 갑론을박들이 많은데요.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다는 친구도 있었고 뭐 중간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중간 정도라는 게 조금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문제집을 막 10권, 12권씩 푼 친구들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은 되게 어려울 거라 예상을 하고 어렵게 접근했는데 쉽게 접근한 친구. 실제로 제 학생 중엔 그 신문 사설만 1년치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아티클을 주기적으로 보면서 핵심을 빨리 파악해갖고 그 인지 역량 중에 언어 파트를 빠르게 접근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노력했던 분들한테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냥 무난하게 한 문제집 한 권이나 한 3권 이렇게 푸셨던 분들은 당연히 난이도가 어려웠겠죠. 네. 뭐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실제로 이제 인지 역량 그리고 실행 역량, 심층 역량, 역사 역량 이 4가지인데 각각의 역량 포인트 즉 각각의 파트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이를테면 역사 역량은 10문제 굉장히 쉬운 편인데 시간은 5분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제 풀기가 이제 빡빡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렵지가 않아요. 문화유산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문화유산 하나 주고 이 문화유산이 어떤 통용되었던 시대의 지도를 준 다음에 이 지도가 어느 나라 지도 이게 2개를 보고 어느 나라게 이렇게 찍는 식의 문제들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어렵지가 않은데 시간이 네. 없다 보니까 아. 애매했던 느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심층 역량은 이제 인성 검사인데 멀다 가깝다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착하시거나 쉽게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공적인 의사결정에 얽매이는 것은 나와 맞지 않다 이런 걸 보고 진짜 나와 맞지 않는데 이걸 마킹했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또 일관되게 360문항을 풀다 보면 부정 의문문처럼 앞에 부정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그걸 또 졸리니까 그대로 마킹했다가 또 통일성이 결여되는 그런 답안을 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정신 못 차리고 했다가 큰 코 다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역량은 네. 어떤 문제 상황과 현상을 주고 이걸 토대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안을 낼 수 있는지를 고르는 건데 이건 역시 문제집을 통해 연습이 됐다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좀 쉽지가 않았을 것이고요. 가장 난해하게 여겼던 게 아마 인지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크게는 언어와 수리 파트로 나뉘는 쪽인데 특히 이 수리 파트에 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이유가 자료 예전 같으면 수리는 수출이 계산만 나오고 자료에서 도표를 주어지고 이 도표에 맞게 이러한 상황에선 어떤 답을 골라야 될까요? 라고 자료를 해석하는 식이었는데 이 2개를 합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수도세와 연령대별 수도세 지급 아니면 뭐 1인당 GDP 뭐 이런 자료 두 개를 준 다음에 내가 정부 기관 담당자라면 이거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지표 관리에는 이런 공식을 따른다. 그럼 이 공식에 맞게 다음 중 잘못된 계산을 한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꼬고 나오는 바람에 네. 자료 해석과 수출이가 병행돼서 나오는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예상이 들고요. 언어는 이제 지문은 좀 짧았는데 이 짧은 지문 대비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지문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차별화와 경쟁 고도화 때문에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새로운 경향 크게 3가지다. 차별화를 한다거나 온오프라인의 어떤 결합을 한다거나 둘 다 한다거나 라는 지문을 보고 이 지문에 해당되는 사업의 형태를 보인 기업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지문을 빠르게 캐치하고 그 발문을 봤다면 좀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인지 역량에 상당히 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대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대비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 강의를 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요. 그런 것들은 예. 네, 결국 문제를 그렇죠. 풀어보는 문제를 것밖에. 그렇죠. 다양한 유형을 많이 풀어보는 게 좋고요. 단순히 SKCT 문제집 하고 문제집을 다 사봤자 그 문제집 안에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문제를 좀 다양하게 그렇다고 문제집을 여러 권 사란 얘기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다양한 종류로 문제를 접하는 게 좋고요. 유형별 문제집을 좀 참고하신다거나 아니면 해당 문제를 봤다면 어디까지 응용이 가능할지를 본인이 한번 예상을 해보시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문제를 푸는 행위도 중요한데 이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로직을 스스로 좀 정리해놓고 요약을 해놓고 숙지해 두시는 노력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인적성 시험에 대한 쌤들의 조언을 듣다 보면 전공법이 가장 효과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코레일과 같이 결시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를 보면은 뭐 타 회사들과의 필기 시험이나 인적성 시험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SK그룹의 계열사들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결시율이 좀 높았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SK그룹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이미지 그리고 가고 싶어하는 의지들이 크셨기 때문에 결시율 높았던 거 제 학생들도 그 시험장 가보니까 뭐 비어있는 자리 거의 없다고 빼곡하게 찾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된 데다가 NCS 기반이든 필기든 뭔가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채로 갔다가 이거 풀 시간에
4시간 뒤에 또 다른 사기업 인접성 풀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일정 부분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경우들도 네네.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실이 높았다면 SK그룹은 그러진 않았던 걸로 확인됩니다. 확실히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선호하는 기업인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면접이 예정돼 있는데 SK만의 면접 특징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전형들은 계열사마다 일부 상이하지만 그 일관된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네. 일단 SK 밸류의 어떤 가치를 좀 베이스로 두고 심층 면접을 자소서 기반으로 구조화해서 묻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뭐 최초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실제로 2014년도에 실제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SK그룹에 재직 중임에도 실제로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새로운 고백인데 아무튼 제가 1차 면접까지 실제로 갔었고 저는 SK 네트워크스의 면접을 봤었습니다. 오. 네. 실제로 토론 면접을 받고 그다음에 네. PT를 받고 PT가 마친 다음에 앉아서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구조화 면접을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기출을 보자면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그때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이었습니다. 네. 웃기죠? 잘 생각하셔요. 사형제 폐지 음. 찬성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사형제에 대한 찬성 반대인 줄 알고 본인은 사형제 반대 입장을 폈다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를 하니까 멘붕이 오고 완전 달라지네. 아웃되는 거죠. 그렇죠. 저만 살아남았어. 그 다음은 이제 PT인데 그때 그 네트워크스는 계열사마다 다른데 네. 그 이제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안 주고 그냥 어. SK 네트워크스에서 SK그룹의 타 계열사 한 곳을 짚고 그룹 시너지 효과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방안을 내라. 마케팅 제가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방안을 낼까 하다가 제가 야구 팬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산 베어스 광팬인데요. SK 와이번스와의 그냥 콜라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어센틱 유니폼 확대 방안 뭐 이런 걸 해서 안을 좋게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이렇게 발표를 5분 정도 시키고 그 다음에 앉혀놓고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일부 계열사마다 전형 그리고 단계가 상이하겠지만 기본 틀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이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 변별력이 있는 면접 전형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SK그룹 면접 이렇게 들어봤자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러면 저희가 실제 기출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출 문제가 학부 시절에 남들이라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가? 뭔가 극복해야 하는 경험을 답해달라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답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만 이해하는 경험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만 그러니까 이거 남들이면 쉽게 포기할 만한 일이에요. 저는 했어요. 바로 이 저는 했어요 부분이 그렇게 대단한 거가 아닌 건데 대단한 듯 양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제 학회나 동아리, 학회원과 동아리원이 주는데 인원이 주는데 내가 그 인원을 하드캐리 끌고 와서 10명을 20명으로 거의 약간 종교적이죠 느낌이 그죠? 2배로 내가 불렸다오. 요거를 말하면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쵸. 자, 실제 업무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과제라든가 과업이 달성이 힘들 때 어떻게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의 어떤 역량을 묻기 위해서 이 문항을 낸 건데 네. 뭐 별로 일 상황이 아닌데 왜 자꾸 묻지? 저희 죄송한데 다른 경험 없습니까?라고 반문을 하실 테고 이 경험이면 최선인데 나한테 왜 다시 묻지? 하는 마음에 얼굴이 어두워지고 입이 나오고 표정 어두워지고 그런 면접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목표가 명확했던 상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경험을 말씀하실 땐 해당되는 어떤 목표 상황이 명확했고 그 목표가 너무 터프했고 하드했기 때문에 달성이 좀 힘들었겠지만 나는 이러한 대안과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도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고 말하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단체 활동이면 좋겠고 기한이나 어떤 인력이나 시간적인 면이 좀 제한이 되는 어떤 제한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내 경험을 풀어주면 좀 풀어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면접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전보다 나은 생각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었던 경험에 대해 말해주시오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보다 나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본인이 디제잉을 한 경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인이 디제잉을 하는데 본인이 디제잉의 어떤 그 리스트업 곡을 3곡을 했는데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여 5곡으로 변경을 했더니
페스티벌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실제 제가 처음 그 면접을 진행할 때 받았던 어떤 학생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거는 절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확실히 실패했던 상황이 부각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 극복을 해야 됐던 어떤 과정과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결국 뭐가 문제인지를 인지하는 상황 판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했던 두 가지 축으로서 내 얘기가 나와줘야겠고요. 그런 얘기가 없다면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했던 그런 경험이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런 부분을 좀 간과했는데 본인이 해당 문제를 좀 인지하고 과감하게 좀 관여를 해갖고 결과가 좀 나았던, 즉 좋은 결과와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면 좋겠죠. 네. 목표 달성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측면을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 DJ 사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세 곡에서 5곡으로 늘린 건 더 나은 거라고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은 너무 억울해하더라고요. 어허. 그럼 이거 만약 굉장한 의미가 네. 있는데 왜 모르시냐고. 팩축제 모르신다고. 다들 이해를 못하죠 이런 거는. 알 이유도 없지만 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차 쌤이 그 사례를 가지고 좀 면접을 하신다면 이 사례를요? 네네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좀 좋은 답변으로 조금이나마 변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그 곡 리스트를 늘리는 쪽보단 네. 오히려 그 디제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멘트를 좀 더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활용하는 쪽에 좀 집중, 즉 네. 디제잉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디제잉 이외의 것들에 좀 고민을 해서 좀 더 다채롭게 분위기를 꾸리는 쪽으로 해서 전보다 나은 평가나 높은 평점 혹은 뭐 쇼미더머니도 아니고 뭐 이렇게 돈 더 받았다 뭐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절대 살릴 수 없었던 경험임을 말씀드립니다. 회생 불가인가요 이거? 이제는 방송에서 면접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쪽입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반도체가 왜 좋은가요? 라는 SK 하이닉스의 면접 질문입니다. 이 질문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이건 될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친구가 내가 어디가 좋아라는 질문을 그거 정말 했다고 대답하기 보시면 어려운 되겠습니다. 질문 그쵸? 아닌가요? 와. 모든 남성들의 고민이죠. 싸움의 시작이죠. 그렇죠. 싸움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애정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애정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질문은 뭐- 심플한데. 그렇죠. 질문은 대답은 심플하나 길게. 관여도가 있는 그런 어허. 내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왜 좋냐라는 말에 네. 정말 반도체가 좋은 이유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가 좋은 이유를 모르고 간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좀 의문이실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하이닉스 회사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반도체라는 도구가 잘 쓰여야 되고 산업의 역군이고 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는 쪽으로 원론적이지만 의미라도 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면접장 가면은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인데 요즘에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면접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이런 걸 뭐 요즘도 물어보나요? 그렇죠. 물어보는데 그럴 때 좀 사실상 어떻게 그렇죠. 하는 게 좋은지. 일단은 사실상 평가는 끝이 난 상황입니다. 버스가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준비된 얘기를 꺼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네. 오늘 면접 때 굉장히 내성적이고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 갑자기 나는 아웃고잉하고 밝고 쾌활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대체 어쩔 거냐 이겁니다. 그냥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나셨네요. 전혀 화나지 않았습니다. 자꾸 실습한 게 떠오르네요. 어저께 계속 학생들을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만약에 오늘 면접 때 충분히 내 얘기를 소화했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안녕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좋은 면접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후에 입사 이후에 인사드리고 싶다. 아니면 이후에 면접 때 또다시 회사 입사를 위한 노력을 더 하고 싶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깔끔하게 끝나면 되는 겁니다. 네. 반면에 내가 오늘 말을 몇 번 절었거나 본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내가 면접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 같다 싶다면 적어도 내가 이 부분만큼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본인이 준비한 이야기 하나, 키워드나 문장이라도 꼭 어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역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는 회사들도 네. 있어요. 종종 보셨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네네. 그때 질문을 이상한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봉이라든가 아하. 복리후생, 아이고. 5월 1일도 나오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함부로 했다간 어떡하지 너? 그런 게 있겠죠. 어떡하지? 네. 힘내십시오. 네. 오늘 나오신 게 조금 많이 억울하신 것 같은데. 네. 전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SK그룹 준비하는 분들 오늘 방송 잘 유념해서 보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SK그룹을 준비할 때 뭐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구직자들이 조금 SK 준비할 때 이 부분은 유념해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몇 년 전입니다. 실제로 신문 기사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하이닉스 면접장에 8,9패 표기를 해서 합격을 한 사례가 있었다. 교대 근무의 강조, 실제로요. 기사에 나온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실제로 합격을 했다는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8,9패 표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출난 사례가 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면접 상황에선 지원자 본인에게 입각한 합리적이고 의구심 갈 만한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본인이 이력상으로나 자기소개서 또 이력도 특출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학력과 학점 그리고 본인의 이름만 들어가는 거의 무스펙에 가까운 이 전형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소개서 속 본인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주는 것 그리고 그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게 SK그룹이 추구하는 밸류 가치와 부합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이 회사를 미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분명 회사의 사업의 영역이 있고 방향이 있는 아주 네. 좋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인적성이나 서류에서 떨어졌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또 반도체 같은 걸 쓸 수 없는 그런 B2C 회사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접근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왜 떨어졌는 특집 같은 게 또 저희 방송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직업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SK그룹의 탈락 원인도 출연자와 함께 거듭어 보고 간접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시간도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 찻쌤의 신의 한 수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뭐 네. 이제 이제 지금까지는 면접이 떨어진 남아있죠. 네. 네. 그렇죠.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면접을 앞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약점을 너무 커버하려고만 했다간 커버만 하다가 면접 시간이 끝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 대외 활동은 그닥 별 연관이 없는데 굳이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에 계속 그게 아니고요 아저씨 하면서 덧대면서 면접 상황을 하기보단 네.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또 다른 면의 나의 어필 그리고 내 경험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줄 아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다른 컨설턴트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처럼 뻔한 얘기를 그대로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한 번쯤은 저 같은 컨셉도 이 방송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는 여러 각도에서 있습니다. 본인의 단편적으로 안정적으로 내 답변을 그냥 마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주어진 내용, 이미 제출한 그 서류 내용을 기반으로 내가 어떤 얘기를 효과적으로 전할 때 면접관에게 좋게 어필이 될까를 고민해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접 잘 보고 오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찻쌤 마지막으로 또 응원의 한마디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네, 방금 함께했었죠. 차재원 컨설턴트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힐링 요정 아까 함께 보셨던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부터 가보겠습니다.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노유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들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강서구 화전동 소재의 주식회사 화인입니다. 자동화 설비기계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산업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3명입니다. 부품 자동 세척기 및 리크테스터, 산업기계 설계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3D 설계 가능한 3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기계공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는 교육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각종 보상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5월 11일까지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신 후 우편 또는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주식회사 GNT입니다.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청년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품질관리원 신입 1명입니다. 방산제품 용접 검사 및 가공부품 검사, 일반 계측기와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은 무관하고 전문 대졸 이상 청년층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관련 전공자, 정밀 측정, 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690만 원에서 2,890만 원이며 복리후생으로는 명절 및 학예 휴가비 지원, 연말 성과급 지급, 우수사원, 해외 연수 실시, 문화활동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9일까지이고 현재 창원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을 진행 중이오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 품질관리원 1명을 채용하는 건입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들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주식회사 효진산업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인하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에서 특전사 부품 조립 및 제작 소프트, 제품 포장 및 자재 정리 업무를 수행할 기계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운전 가능자와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이며 상여금 250%는 1년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채용권이니까요.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진영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섬유밴드 제조업체에서 사무 총괄 업무 및 거래처 관리 보조 업무, 납품 보조 업무를 수행할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일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운전 가능하신 분, 컴퓨터 활용 능력이 가능한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입니다. 지원자 여러분의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이라고는 없고 또 할 수 있는 게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을 쌓는 것이 과연 나한테 맞는 일일까 고민도 참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특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로는 전 CJ 오쇼핑 인사 담당자 출신의 또 네. CJ그룹 전문가이시죠.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이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아, 그럼 오늘 거의 뭐 재밌습니다. 노동절 기념, 노동절 특사 느낌으로 하루 열심히 종일 하겠습니다. 나오고 계신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네. 스펙 감별사로서는 처음일 텐데 한번 소감 한마디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본대로 사운드 쌍엄지척. 드리고요. 일단은 뭐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와인은 이제 소믈리에가 감별을 하고요. 네. 또 이영자 씨가 요즘 유명하죠. 맛은 또 혀믈리에가 유명한데 아. 저는 과감하게 스믈리에. 적합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믈리에 느낌으로 제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의 스믈리에로서 여러분의 스펙을 확실하게 감별을 해드릴 텐데요. 네네. 네, 오늘 또 수고해 주실 도우미가 한 분 더 계시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신세미 캐스터는 잡정보센터 처음으로 데뷔를 했는데 보니까 항상 취업이 보인다 해서도 그렇고 서서 하는 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제 좀 앉아서 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마침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계속 서서만 하다가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좋네요, 진짜. 편하고 좋아요. 그동안 참 다리가 많이 아팠던 것 같은데. 아니 짧은데 진심이 너무 느껴. 좋네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뭐 주변에서 혹시 이 방송 보시나요? 가족들이 많이 보는데요. 네. 얼굴이 많이 나와서 좋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가족분들이 있을 텐데 한마디 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네. 엄마랑 아빠 제주도에서 재밌지? 지금 제주도 여행 가셨거든요. 아 정말 오늘 비 온다고 하는데 얼른 돌아와. 우시면 안 돼요. 오늘 참 그 근로자의 날이어가지고 마침 많은 분들이 놀러 가시는데 네. 여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열심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네.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겠죠. 네. 신세미 캐스터가 스펙 감별사 신청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오픽 스퀘어 대표 강사님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스펙 감별사 첫 시간이어서 그런지 홍보가 많이 못했는데 그래서 좀 신청글이 많이 올라올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가득할지 첫 번째 신청글 아이디가 셋 마침이 희으십니다. 어떻게 읽어야죠? 아나운서 최대 고비인데요. 일단 뭐 어떻게 읽습니까? 셋 27살 20계열 여성 구직자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가 셋이신데요. 27살 20계열 여성 구직자 분이십니다. 학교는 인서울여대에서 소프트웨어를 전공을 하셨고요. 네. 학점은 4.5 만점에 3.22 학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학 점수는 오픽 IH를 가지고 계신다고 적어주셨고요. 자격증은 없습니다. 경력사항은 중기청 산학협력 프로젝트 1년 정도 하셨고요. 대외 활동은 교내 커뮤니티 사이트 유지 보수, 또 교내 정보전산팀 교내 인턴, 대학 연합 스포츠 동아리 6년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획은 인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인턴 경험이 없다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적어주셨고요. 또 프로젝트가 좀 부실한 것 같고 낮은 학점이 걱정이고 정보 처리 기사를 따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입사 희망을 하는 회사나 직무는 IT나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 또 IT 컨설팅, IT 기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로는 자기소개서가 문제인지 서류 합격률이 많이 낮습니다. 네. 혹시 제 스펙에 문제가 돼서 서류를 탈락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이
질문 주신 분의 전공이 소프트웨어 전공이고 인턴 경험 같은 실무 경험이 없는 게 약간 조금 불리한 상황인데요. 네. 서류 통과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코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좀 부족해 보이나요? 예, 일단 이분의 사연을 고른 이유가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 문제 결정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분이 희망하는 쪽 IT 전산, 특히 이게 반도체나 자동차, IT 산업 쪽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메인 베이스가 아닌 회사에서 IT 직무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채용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구직자분께 죄송하지만 나이가 27살이십니다. 구직이 좀 힘들어지실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학점이 생각보다 낮지만 이건 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경험이 없다 했는데 뭐 교내 인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처리 기사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끌고 왔다기보단 때에 맞게 그때그때 작업들과 경험을 쌓으셨던 것. 따라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했다기보단 본인의 전공 내에서 그냥 두루 활동을 이어온 전형적인 일반 학생입니다. 네. 근데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쪽에 대한 어떤 열망이 없는 채로 그동안 세월을 보내시다가 갑자기 구직 활동을 이제 좀 이어가려니까 약간 막막함이 있으신 것 같고요. 지원하고자 하는 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채로 자소서를 썼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았을 겁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 자동차, IT 뭐 거의 굵직한 기업의 카테고리를 다 말씀하시는데 네. 이분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본인은 당장 본인의 학교 취업센터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분과 만나서 네. 지금 우리 학교 출신의 소프트웨어 개발 혹은 IT 관련된 전공으로 취업하신 분들의 연락이라든가 이메일을 좀 알려달라는 다음에 현직자 연결을 좀 받아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다양한 업종, 반도체, 자동차, IT 업계 현직자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내가 어디가 메인 베이스로 하면 좋을지를 좀 메인과 서브 타겟을 좀 정해놓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업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를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역량 스펙과는 별도로 업에 대한 이해도라는 이 업계 이해도 측면의 스펙을 좀 키워주실 것을 부탁해 드립니다. 말이 스펙이지 이건 당연한 영역인데 그런 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소개서가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준비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됐다면 서류 통과율이 지금처럼 낮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현실탐만 뭐 안 하시겠지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노력들을 단계별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분의 대학 생활의 면면을 조금 보면은 굉장히 뭐 무난하게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징이 너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코치님이 정확하게 볼 때- 보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확실하게. 제가 스물리인가요? 예, 그렇죠. 오늘 잘 통한데. 저희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뭘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게 느껴지진 않고요. 네. 전체적으로 했던 활동들이 있었다 정도의 내용으로만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특히 본인이 희망하는 이런 기업들은 아까도 봤던 그런 경험 기반의 자기소개서들이 꽤 이룰 텐데 해당 경험을 효과적으로 정리를 못할 만큼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거나 맡은 역할에 대한 정리가 안 되었거나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좀 경험 정리가 좀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분이 그냥 학창 시절을 그냥 딱히 뭐 취업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취업 네. 준비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냥 나름대로 무난하게 무난하게. 학교 생활을 보내신 분인데 우리 신세미 캐스터는 학창 시절 좀 어땠나요? 저도 이분이랑 좀 비슷하게 어. 좀 무난하게 보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서류를 그렇게 많이 탈락을 한 이유가 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스펙 감별사에서 본의 아니게 신세미 캐스터의 스펙도 지금 감별하고 있는 네. 그런 기분인데요.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쵸. 또 이제 몸은 하나다 보니까 뭐 인턴을 해야 할지 자격증을 해야 할지 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거에 좀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은가요? 실제로 자격 자체가 아예 없다면 하나 따두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네. 네. 지금 아예 없는데 인턴 경험도 없다. 둘을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본인 얘기 아닌데 막말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네.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거 하는 그냥 두루두루 다 해주셔야 된다는 게 제 얘기의 결론입니다. 업에 대한 이해는 당연하고요. 업계 안에서 구성원이 어떤 역할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가장 중요한 건 왜 IT 직무 관련 일을 굳이 반도체 업체나 자동차 업체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야 되는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되고 면접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외양만 너무 갖추지 말고요. 내실을 같이 두루 갖춰준다는 측면에서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으로 두 번째 신청글 바로 알아볼 텐데요. 아이디 퇴쾌퇴님의 신청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신세미 캐스터. 네, 이번 분도 아이디가 어려운데요. 퇴쾌퇴님이고요. 30살의 남성 구직자 분입니다. 네. 학교는 경희대학교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을 했고요. 학점은 4.5점에 3.75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어학 점수는 오픽 IH랑 토익 880점 가지고 계시고요. 자격증은 없습니다.
경력사항은 롯데제과에서 2년 정도 영업과 유통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중소무역회사에서 6개월 정도 영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대외 활동은 학생회와 등산 동아리를 했고요. 계획은 이제 한국사랑 커말 1급을 따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는 신세계 푸드와 한화 갤러리아에서 영업 관리 업무를 하고 싶고요. 또 기타 대기업 영업과 마케팅 직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올해 상반기 지금까지 서류를 전부 탈락했습니다. 제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제 영어 점수 때문인지 또 스펙이 부족한 게 있는 건지 나이 때문이라면 당장 진로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네. 네, 이 질문 주신 분의 스펙을 보니까 이미 롯데제과에서 현재 근무 이력이 있으시고 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지금까지 서류를 전부 탈락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때문인가요? 차쌤이 보기엔 어떠신지? 예, 근무 이력이 있기 때문에 100% 나이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표면적인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영어 점수 때문이라고 했는데 스펙이 부족하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880에 IH면 뭐 문과분들 뭐 본인이 외국계 기업 갈 게 아니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굳이 뭐 오픽 점수 필요하면 AL 따시려면 오픽은 리나스 뭐 결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너무 외양만 갖추려고 하기보단 네. 가장 치명적인 건 어쩌면 경력사항의 영업은 국내 영업이고요. 희망하는 기업의 얘기는 주로 플랫폼 단, 오프라인 플랫폼에서의 영업 관리나 실적을 다루는 일을 주로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과거에 영업을 했으므로 백화점에서도 영업을 잘할 거야, 마트 영업 잘할 거야라고 접근하시기보단 해당 업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인의 자세나 자질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노력들을 내가 어떻게 꾸려왔는지를 좀 대비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퇴쾌트님을 위해서 조금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특별히 이분만을 위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패했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던 경험을 통해 교훈이나 배우신 게 있다면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그게 자기소개서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거나 조기 달성했던 그런 성과 지향형의 인재로서의 포지셔닝 컨셉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사연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코치님의 조언을 드렸는데 이 조언을 꼭 기억하셔서 낭비 없는 스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죠. 이제 차 코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리나쌤의 오메가 우픽 온라인 수강권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주셔야 할 네. 텐데요. 네, 그 어떻게 읽었죠? 첫 번째 분 세흔님께 세흔님. 네. 네. 자, 일단 당첨자는 샌님이 네. 뽑혀주시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4분 정도 더 저희가 사연을 더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못했고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보트의 차재원 컨설턴트와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상반기 공채 결산 특집 하반기야 기다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